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미래가치가 좋은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강남이나 용산 이런 지역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용산 같은 곳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호재도 많고 좋은 건 알겠는데 최근에 이런 매물 잠김 현상들 때문에 집을 사기도 굉장히 어렵고 매물이 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집값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러면 개발 호재도 용산만큼 좋은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집값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은 어디 있을까? 라고 한참을 좀 찾다가 몇 군데가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지역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상세하게 소개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호재들이 중첩돼서 있는지 이것까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이런 호재가 갖고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데 가격까지도 저렴한데 나쁘지 않겠네, 괜찮겠네 라는 판단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우리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도 돼서 천지개벽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지역 입지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역들이 천지개벽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서울에 이런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 속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 되는 개발 호재 세 가지를 가지고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 지역들은 서울 비전 2030 혁신축, 4대 혁신축이라고 해서 첨단 업무, 첨단 금융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문화 중심 지역, 미디어, 방송 관련된, 그리고 보면 이제 업무나 금융, 핀테크, 그 다음에 IT라든지 R&D, 로봇, AI 이런 것들이 이 지역 곳곳에 이런 개발 호재를 갖고 중점적으로 개발시키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들 중에서 몇 군데를 제가 추렸고, 그 다음에 제2한강 르네상스 거점 개발이라는 건, 제2한강 르네상스라고 한다면 지천 프로젝트인데요. 지천 프로젝트는 한강과 만나는 안양천이나 중랑천, 홍제천, 탄천 이런 지역들을 지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로 접근성만 좋게 만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문화나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모두 다 집중이 될 수 있는 중심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점 중심으로 개발되는 지역들 중에서 제가 몇 군데를 추렸고, 그 다음에 GTX 개발 역세권들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또 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는 좀 큰 그림입니다. 여기는 차량기지들이 있는 지역에, 차량기지 개발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나 주거지역, 대규모의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지역들인데, 이런 개발지 중에서도 몇 군데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발 호재, 핵심적인 개발 호재가 모두 다 포함되는 지역은 어딘지, 이 지역들 중에서 집값이 그렇게 높은 지역들은 일단은 열애를 전부 시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쯤 가격이 저렴하다, 저평가됐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만 꼽아봤습니다. 자, 이 지역 중에서 한 군데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개발 계획은 서울 비전 2030에 있는 4대 혁신축 이 개발입니다. 근데 이 개발 계획은요,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찍어 놨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는 위에 리본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보실 수 있고, 오늘은 그 지역들 안에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건지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은 오늘은 안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기 길다랗게 생긴 박스하고 좀 넓적하게 생긴 박스 두 개가 있죠. 길다랗게 생긴 거는 첨단 혁신축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바이오 산업이나 의료 산업, ICT는 정보통신이라는 이런 개발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창동, 광운대, 홍릉, 청량리, 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 지역 중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을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호재, 첫 번째 개발 호재는 첨단 산업 혁신축에 들어가 있는 지역, 호재가 있는 지역을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넓적한 요 박스는 국제경쟁혁신축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역사, 금융, 업무, 핀테크, 뭐 금융하고 업무에 관련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될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서울역이나 용산, 여의도, 영등포 이 지역 좋은 거는 아마 다 아실 텐데 집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지역은 구로 안에서 좀 유망한 지역을 찾아볼 것이고, 여기 첨단 혁신축에서는 광운대 주변에서 좀 좋은 이런 지역들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호재들이 중첩이 몇 개가 되는지 지금 광운대 쪽하고 구로 쪽 좀 집중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프로젝트는 뭐냐면, 개발 계획은요, 한강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제2한강 개발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대규모의 개발이 긴 구간을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들 중에 모두 다 투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들 중에 집값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속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면서, 그리고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는 개발 지역들이 있어요. 거점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한강 르네상스, 제2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곳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거점될 지역들이 제가 이렇게 박스로 쳐놨죠. 요 지역들 안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개발 호재가 확실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 비전에서 봤을 때도 광운대 이 역세권 주변 지역, 차량기지 요 지역 주변 지역을 우리가 아까도 봤었죠. 근데 서울 비전에서도 들어가 있던 게 지금 여기도 또 들어가 있네요. 와, 그럼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2개나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왼편에 요 네모 박스 속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봤더니 9인역 일대와 구로 차량기지 일대 요 지역이 또 같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한강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있고 서울 비전 2030의 4대 혁신축까지 벌써 2개가 중첩이 되는 이 지역들이 정말 천지개벽 할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개발 계획에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노선과도 또 중첩되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GTX 이제 C 노선과 중첩이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GTX 개발하면은 잠깐 동안만 제가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GTX 하면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렇게 3개의 노선이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D 노선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 D 노선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이 조사하는 것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얘는 빼고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중에 A 노선은 지금 착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2024년이면은 이제 개통을 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파주에서 서울역이나 강남까지 들어오는데 25분에서 30분. 와, 엄청나죠? 동탄에서 강남이나 서울역까지 가는데도 25분, 30분이면 이건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곳들이죠. 자, A노선은 착공을 했고, B노선이나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B노선이 2023년 하반기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뒤면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빠르면은 2028년이나 개통될 거고, 아니면 지금 뭐 이런 전철 사업이나 그러니까 철도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난관들에 봉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문화재가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러면 1, 2년 정도 더 늦어진다라고 계산하면 한 2028년에서 2029년 정도 개통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착공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중에는 거의 착공이 될 거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빠르면 27년 정도 개통이 되고, 좀 더 늦게 됐을 경우에는 2028년 정도 개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TX C 노선과 중첩되는 지역,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2030 서울 비전과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같이 이 하나, 둘, 3개, 이것까지 3개가 겹치는 지역은 이쪽 창동, 광운대역 일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 구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신도림 쪽에서만 GTX 이제 B노선이 지나가는데, 이 구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구로 차량기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로 차량기지 주변 일대 지역을 GTX와 역세권 개발을 같이 합쳐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어떤 단지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요, 노원하고 창동 이 주변 일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GTX가 들어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에 GTX
C 노선이 들어오게 돼 있고, 요 오른쪽으로 이제 노원역 있죠. 노원역 쪽에 보면 요렇게 차량 기지가 있는 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포함한 여기가 앞으로 의료 복합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서울 비전에서 봤던 혁신축에 의료가 들어가 있죠. 이 지역 개발 호재가 앞으로 이 지역은 의료 중심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동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라인 일대가 GTX 플러스 여기는 이제 문화 중심지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교통도 개발이 되죠. 플러스 문화도 개발이 되죠. 플러스 여기에 의료시설, 의료복합 클러스터까지 개발이 되는 무려 3개의 개발 호재가 크게 진행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향후에 굉장히 천지개벽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지역 주변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노원이나 창동 주변 지역에서는 여기는 거의 노후된 아파트들, 거의 30년 차가 다 된 이런 노후 아파트들이요, 거의 한 4만 8천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 보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보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저렴한 단지를 보면은 금액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면은 창동역에서는 요렇게 창동 주공 1단지 같은 경우가 좀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선 좀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보면 창동 쪽에서 보면 이 아래쪽에 창동 주공 17단지라고 있습니다. 창동 주공 17단지는 녹천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른쪽에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이 녹천역은 특별히 역세권 개발이 되는 곳은 아니지만 위쪽에 창동역과 한정거장 차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광운대역과도 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또 이런 주공 17단지 같은 경우에 향후에 재건축도 될 수 있고 요 지천 르네상스랑 같이 맞닥뜨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금액대를 찾는다면 이런 단지들이 괜찮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노원역 쪽 중심으로 가게 되면 노원역 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3단지라든지 이렇게 좀 3단지나 5단지 요 주변 일대는 좀 가격들이 좀 다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 위쪽 마들역 쪽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는 9단지나 10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원 쪽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 이런 단지들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지역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지도가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좀 말이 빨리 나가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바로바로 이렇게 못 들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좀 다시 돌려보기라든지 일시 정지하고 캡처를 해 놓으신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천천히 하게 되면 너무 좀 루즈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광운대역입니다. 지금 여기서 푸르스름하게 되어 있는 게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이고, 현재 여기가 철도 차량 기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물류라든지 시멘트 창고 등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는 공사를 들어가서 전부 다 여기는 앞으로 주상복합이나 대규모의 상업시설들이 집중해서 들어올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철도 차량 기지가 있고 밤에 껌껌하고 이런 물류 창고만 있으면 주거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싹 다 바뀜으로써 이 주변 일대는 일단 이것만으로도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여기에 GTX C 노선이 이것도 들어오는 지역이죠. 굉장히 교통적으로 유망한 지역이 되는 거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중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랑천,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가능하고 여기 광운대 역세권 개발까지도 있는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은 우리 2030 이 혁신축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대규모의 상업시설도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단지가 좋냐라고 보면은, 저는 여기에서 월계 현대 아이파크라고 되어 있는 요 단지가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는 뭐 철길 옆에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조금 떨어지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좀 유망할 거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미미삼이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여기에요. 근데 미미삼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대상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고 요 위쪽으로 봤더니 월계 3호 4차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 뭐 월계 성원 아파트도 여기 보이네요. 성원 아파트도 저렴한 가격대 호재를 이런 영향권을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구하지 못한다면 이제 맞은편 가셔도 돼요. 공릉역이 7호선이거든요. 현재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노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중랑천 쪽으로 이 오른쪽보다는 중랑천 쪽으로 들어가서 공릉에 있는 풍림 아이원이라든지 라이프 2단지나 3단지 쪽 아파트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구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구로 쪽 하게 되면 아무래도 GTX가 들어가는 비노선이 신도림이 뭐 굉장히 좀 중심지 역할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주변 일대 여러가지 중공업 지역 개발도 됐기 때문에 주변의 주거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림 일대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좀 고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구로역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여기는 이제 구로 차량기지라고 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있는 주변 일대 지역이 그래도 가격들이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구로역 아래쪽에 보면 이제 구일역이라고 위치를 하고 있네요. 여기 구일역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구일역이고 이 위쪽이 이제 구로역이 있는 거고 여기가 구로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천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 구로 차량기지 역세권 개발 그리고 2030 서울 비전에서 볼 수 있는 여기는 업무시설이라든지 대규모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개발축을 갖고 있는 곳이고 그럼 이 지역에서 요 구로 1동에 있는 속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여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모두 이 또 섬처럼 돼 있는 지역이지만 이 안에는 이런 학교들도 잘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향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는 지금 뭐 9일 우성 아파트나 이렇게 9일 우성 아파트 그 다음에 뭐 구로 주공 아파트, 현대 연예인 아파트 여기도 구로 주공이라든지 주공 아파트들이 여긴 대상이 좀 약간 재건축 쪽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데 이렇게 용적률이 낮은 거 말고요. 좀 높더라도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하면 여기 우성 아파트라든지 현대 연예인 아파트 그 다음에 위쪽에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한신 아파트 그쵸 여기도 한신 아파트 보이네요. 한신 아파트라든지 구로 하이츠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발 호재도 갖고 가면서 좀 저렴한 단지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서울에 용산만큼 개발 호재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우리가 2030년까지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지역, 천지개벽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속에서 가격이 저렴한 이런 부동산들을 좀 저평가된 부동산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역 추천이라든지 유망 지역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종 세트 꼭 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